자, 이번 시간에는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라디오처럼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 그런 개념을 잡을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일단 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블로그를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 저는 사주 안 믿어요. 사주는 미신이야. 뭐 그런 말들도 있고, 아니면 사주를 너무 이제 많이 믿는 분들도 있고, 맹신하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어, 천태만상이니까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사주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러니까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지구만 봤을 때도 지구의 자연 환경 모든 걸 바라보면 양 오행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음양오행 뭐 다, 모든 지구의 생물 구성 물질은 그 음양오행으로 나눠요, 보통. 그러니까 음양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둠만 존재했다면 빛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 예를 들어서 빛만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낮만 있었다고 하면 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낮만 있다고 하면 밤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데, 어둡다는 개념이 없는 건데, 어쨌든 낮만 있다면 낮이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 빛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빛만 있을 경우에 그게 빛이 아니잖아요. 어둠만 있을 때도 그게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무의 상태죠. 한마디로 있다 없다의 차이. 이게 있다 없다라는 건 없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있음이 있는 것이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이라는 것도,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그런 말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밤이 없다면 낮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냥 낮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아예 계속 그것만 있다면, 하얀 것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건 상반되는 거. 음과 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색이 있으면 공이 있고, 공이 있으면 색이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거론하지만 제 블로그 가장 처음 쓴 글이 전화위복 전복위화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에는 양이 있고 양 안에는 음이 있다는 거죠. 뭐 시윤성이나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자연적인 사이클을 보면 이건 나중 얘기하겠지만 해중간목,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보면 나무를 보면 해월에 나이가 다 떨어지고 해월에 새싹이 하나 조그맣게 돋아나 있거든요. 그게 다음 봄을 준비하는 그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죽어있는 음의 세계에서는 씨앗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모든 원리가 양, 오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행은 어떤 거예요? 이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데, 지구의 모든 구성 물질을 보면 보통 그러하다는 거예요. 목은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나무. 나무가 그러니까 목이 나무를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목 안에 나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목은 그 자연 푸르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목은 어떤 생기, 자라나는 것들, 화는 펼치는 것, 그리고 토는 그것을 유지하고 하는 거, 그리고 금은 그것을 좀 잡아주는 거, 그리고 수는 이제 모든 걸 좀 마감해주는, 뭐 그런 게 오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도, 자연이래, 그 계절이라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과 여름에는 확 이렇게 펼쳤다가, 막 여름엔 더워지니까, 여름에는 피서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나다니는 그런 계절이고, 그죠? 이제 가을에는 서서히 이제 조금씩 움츠려듦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그 왜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왜 가을에 남자들이 가을 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하니까 모든 것 만물이 이제 봄에는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열매도 곡식도 이제 추수를 하고, 그러니까 다 마감을 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펼쳐졌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시들어 가는 거죠. 하나씩 잡아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약간 움츠려드는 시기. 보통 이제 그게 그렇게 계절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음양오행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음양 낮과 밤, 그리고 오행은 뭐 계절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뭐 이 우주의 지구만 봤을 때도 모든 구성하는 물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그런 것들이 모든 구성하는 물질에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때요? 양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인간은 남자 여자 성별이 두 개로 태어났는가? 그런 것도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도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라고 보는 것보다 우리가 그 대자연의 입장에서 왜 인간은 이렇게 빚어졌는가,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관찰자 입장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왜 신체 구조가 아주 약간 다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자는 양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주로는 정화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음이라서 임수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신체 구조가 아주 약간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 다른 것도 음양으로 따라서 그렇게 좀 신체 구조가 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것도 그렇게 관찰자 입장으로 보고.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구성하는 그런 물질이고 남자도 여자도 음양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건 그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계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봄 다음엔 여름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봄, 가을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봄, 가을이 많이 짧아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성된 어떤 구성된 그런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구성된 그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 안에서 논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음양 오행으로 나누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주는 8글자라고 하죠.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 여자 우리가 성별이 두 개로만 태어났잖아요. 신체 구조상. 물론 이제 뭐 성소수자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고, 신체적인 구조로 따지면 남과 여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을 때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종류가. 근데 왜 모든 대부분의 동식물은 뭐 자웅동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건 예외를 친다고 하면 왜 남자 여자 이렇게 암컷 수컷 동물들도 그렇게 나눠지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가? 음양으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그렇게 관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의 신체 구조 또한 그것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기형적으로 뭐 잘못 태어난다거나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와 다른 전혀 이상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생소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되게 좀 낯설어하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은 남과 여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 신체 구조도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사주 또한 내가 태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인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명오행이 아까 전에 우리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주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거예요. 바코드라고 하죠, 흔히. 나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주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요, 안 믿다가 또 믿게 되면 신봉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이제 내가 이거를 공부하고 익혀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로 가야 하는 거지, 믿고 안 믿고로 가는 건 전혀 이거 잘못된 논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점을 치는 거라, 내년에 어떻게 되고 내후년에 어떻게 되고 언제 뭐 좋아지고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상담할 때 이제 뭐 언제 뭐 잘 맞추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상담할 때는. 근데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쪽집게만 하려고 태어났냐 이거지. 이거 흔히 말해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면 꾸준히 내가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갈고 닦으면, 절차탕만 하면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좋아진다. 내가 예를 들어 거야. 언제 맛있는 반찬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고 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맛있는 반찬이 나오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운이 언제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거를 계속 점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꽂혀서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몸에 너무 좋은 그 한약재가 있어. 보약이 있어. 근데 보약만 먹는다고 기본적인 밥을 안 먹고 보약만 먹으면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밥이라는 기본적인 그게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 안에서 그 운을 보는 거예요, 희귀를. 그래서 언제 뭐 너 언제 딱 해라, 언제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운에는 내가 움츠려 들여서 뭐 투자나 이런 것도 조심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해야겠죠, 내가 이제 안전하게 가려면. 근데 이제 뭐 내가 무리해서 만약에 뭐 좀 잘못됐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그 쓰라린 그 쓴맛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이 안 좋은 운에 많이 힘들면 좋은 운에는 그걸 양분 삼아서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이 너 언제 좋으니까 이때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나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상담할 때는 저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면 부러지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이제 너무 그쪽으로만 믿고 안 믿고의 논리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종교화 돼버리면 내 삶이 어딨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아까 남녀 음과 양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주도 벗어날 수 없고, 사주는 나의 구성 물질과 동시에 사주는 이제 천문학이죠. 천문학이라고 해야겠죠. 왜냐면은 우리 원래 이제 이게 달력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달력이라고 기반했나? 그래 뭐 쉽게 말해서 달력에 기반해서 뭐 연월일시를 찍어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춘분이니 처선이 뭐 그런 농사 짓는데 뭐 그런 게 딱딱 있잖아요. 농사라는 건 계절성을 따져서 그 딱딱딱 되는 거잖아요. 저도 농사를 잠깐 지어봤지만 텃밭을 정말 좀 신기하거든요. 4월 말에 심어서 이렇게 뭐 그 딱 시기가 있거든요. 딱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정해진 그 날짜에, 그러니까 한 2주, 한 2주 정도 그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그걸 심어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딱 그 안에 뭔가 타이밍에 뭘 해야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20대는 뭘 해야 하고 30대는 뭘 직장 들어가고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농사도 그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뭐 사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천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연월일시로 보통 그 받아서 나오는데, 그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뭐 지구의 궤도나 여러 가지 뭐 우주의 모든 궤도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태어났는가,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학문인 거예요. 나를 구성하는 거.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운도 중요하죠. 운도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명리라는 게 목숨의 이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학문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 운을 딱딱 보는 것보다. 물론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때그때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산에 가면은 산에는 바위도 있잖아요. 바위 왜 저런 건 저렇게 생겼는가. 그리고 우리가 불을 태우면 불이 나잖아요. 그럼 불은 왜 위로 솟구치는가. 위로 솟구치죠. 그리고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가.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걸 보자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무슨 중력이니 뭐니 이런 중력의 법칙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중력의 법칙이면은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도 좀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놓고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고, 자연의 그런 모습을 한번 쭉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다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자, 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사주는 미신인가 아니면 뭐 운명이 정해져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를 들어가야겠죠. 작심삼일이 안 되도록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또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